아빠의 장례식 날, 나는 새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눈물이 진심이라면 왜 내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그 순간 이모가 다가와 새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우울증은 변명이 아니야. 내가 강해져야 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장례식장의 고요를 찢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왜 웃어? 나는 대답 대신 장례식장의 재단에 놓인 아빠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 아빠의 미소가 이제 내 무기의 일부가 될 터였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그날부터 모든 걸 계획했다. 새엄마가 아빠를 배신한 대가로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내기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잃을 게 무엇일지 아직은 몰랐다. 장례식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아빠와 내가 함께 살던 곳이었다. 새엄마는 장례식에서부터 나를 피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 아빠가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혜진이 아빠를 망친 거였다. 이모는 내 외삼촌의 아내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모는 나를 돌봐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변호사로 일하며 항상 약함은 죄악지라고 말하곤 했다. 장례식에서 그녀의 그 말 조울증은 변명이 아니야근 나에게 불꽃을 지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나 어떻게 살아? 이모는 차갑게 대꾸했다. 살아야지.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아빠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아빠의 필체가 떨리고 있었다. 혜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해. 돈. 아니,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피곤해. 그 일기장은 혜진의 배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 아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녀는 은밀히 주식을 팔아치웠다. 아빠는 그 사실을 알았고 우울증이 깊어졌다. 나는 일기장을 쥐고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항상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검었다. 혜진 씨, 당신이 아빠를 죽였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첫걸음은 정보였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혜진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녀는 완벽한 삶을 과시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 하지만 그 뒤에는 빈 껍데기였다. 다음 날 나는 이모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지은아,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 새엄마에 대해. 아빠 일기 봤어요. 이모의 눈이 커졌다. 뭐? 혜진이가 나는 일기장을 보여줬다. 이모는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그 여자가. 지은아, 법적으로 할 수 있어? 이혼 재산 분할,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법을 믿지 않았다. 법은 돈 많은 자를 돕는다. 혜진은 아빠의 유산으로 이미 부유했다.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이모, 그냥. 잊고 싶어요. 거짓말이었다. 이모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너 강해. 우울증처럼 약해지지 마. 그 말에 다시 웃음이 나왔다. 이모조차 모르는 내 계획이 시작된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혜진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장례식 고마웠어요. 같이 살까요?
아빠 집에 그녀의 답은 빨랐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나 혼자 살게. 너도 새 출발해. 거절이었다. 예상대로. 하지만 그건 그녀의 실수였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패션 회사 마케팅 팀을 알아봤다. 동료들의 리뷰를 봤다. 혜진 씨, 야심차요. 하지만 사람 이용해요. 완벽했다. 며칠 후, 나는 혜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오자 나는 다가갔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지은아, 여기서.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무슨 소리야? 우울증이었어. 나는 웃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녀는 부정했다. 나 사랑했어. 내 아빠를.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혜진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과거.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고등학교 동창들, 옛 연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전 남자친구, 민준. 그는 혜진이 바람피웠다고 포스팅을 올렸다. 그녀는 나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로 갔어. 나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에 대해 이야기할래요? 보상할게요. 민준과 만난 건 주말이었다. 그는 술집에서 나를 기다렸다. 왜 나한테? 나는 솔직히 말했다. 복수해요. 그녀가 내 아빠를 죽였으니까. 민준은 웃었다. 그년 여전하네. 사진 줄게. 우리 과거에. 그는 USB를 건넸다. 그 안에 혜진의 비밀이 있었다. 불륜 사진, 돈거래 기록. 아빠 이전의 남자들. 나는 그걸 보며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아빠는 이런 여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곧 그 슬픔은 칼날이 됐다. 나는 복수의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익명 계정으로 혜진의 회사 리뷰를 올렸다. 혜진 팀장, 직원 이용해 사기쳐요. 작은 파문이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혜진은 곧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퍼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멈춰. 나는 끊었다.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빠, 이건 정의예요.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혜진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소문이 퍼졌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진짜 복수는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믿게 한 후 배신하는 거? 혜진을 다시 만난 건 우연처럼 꿈이었다. 나는 그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엄마, 여기서 일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힘들어. 나는 연기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회사 문제야. 소문 때문에. 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봤다. 도와줄게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한식당에서 김치찌개가 끓었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털어놨다. 지은아, 내 아빠. 나 사랑했지만 나도 힘들었어. 결혼 후에야 알았어. 그의 우울증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위로했다. 엄마도 아팠겠어요. 그날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아파트는 고급스러웠다. 아빠의 돈으로 산 곳. 그 집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찾았다. 서랍 속의 편지 뭉치.
옛 연인들로부터. 혜진아, 왜 나 버렸어? 돈 때문이야.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가까워졌다. 매주 만나, 가족처럼. 이모는 의심했다. 지은아, 왜 그 여자랑? 나는 웃었다. 치료해요, 이모. 용서의. 혜진은 점점 나를 믿었다. 지은아, 너 덕분에 버텨.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곧 무너질 거야. 나는 민준의 정보를 더 파고들었다. 그는 혜진의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기 증거 있어? 같이 해. 나는 거절했다. 아직 내 손으로 해야 했다. 한편 내 삶도 변했다.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아빠의 죽음 후 글쓰기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글은 복수의 무기였다.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배신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혜진의 이야기를 픽션처럼 썼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훔치고 그의 죽음을 방관했다. 독자들이 반응했다. 이런 여자 실제로 있어. 댓글들이 쌓였다. 혜진은 그 블로그를 봤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이거 내가 썼어.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슷하네요. 그녀는 울었다. 내 삶이 망가져. 직장에서 해고될 판이야. 나는 위로하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은 곧 공허로 변했다. 밤에 나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아빠, 이게 맞아? 이모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지은아, 혜진이가 자살 시도했대. 병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니, 그건 계획 밖이었다. 정말요, 이모는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으로 갔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지은아. 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 때문이야. 당신이 그를 배신했으니까? 그날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메시지들. 그녀의 상사와의 불륜. 이번 프로젝트 내가 도와. 보상은 혜진은 여전했다. 배신의 본능. 나는 그걸 복사했다. 이제 진짜 칼날이었다. 회사에 익명으로 보냈다. 첨부, 증거 사진. 다음 날 혜진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뉴스에 나왔다. 패션사 직원 불륜 사기 의혹. 혜진은 해고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야, 지은아.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웃었다. 증거가 말해주죠.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발. 용서해. 나도 아파.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녀의 재산. 아빠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모의 도움으로. 사기 증거 충분해. 이모가 말했다. 법정에서 혜진은 무너졌다. 나는 사랑했어. 그녀가 증언했다. 판사는 재산 일부를 나에게 돌려줬다. 승리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지은아, 너무 독해. 그들은 말했다. 나는 혼자였다. 한강 다리에서 나는 물을 내려다봤다. 나도 우울증일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모의 말이 떠올랐다. 변명이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혜진은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이제 끝났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빠의 고통을 느껴봐. 그녀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너도 후회할 거야, 지은아.
그 말이 예언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혜진이 나를 칼로 찌르는 꿈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혜진과의 관계는 이제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 도와줄게. 새 직장 구해줄게. 나는 제안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왜? 속죄예요. 거짓말. 나는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 작은 카페. 주인 아줌마는 내 지인이었다. 혜진 씨 지켜봐줘. 나는 부탁했다. 혜진은 그곳에서 일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짓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다. 나는 가끔 들렀다. 커피 맛있어요. 그녀는 대답 없이 컵을 내밀었다. 이모는 내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아, 너 이상해. 복수 그만둬. 나는 웃었다. 이모, 당신이 가르쳤잖아요. 강하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아니야. 이모의 과거를 알았다. 그녀도 배신당한 적이 있었다. 남편의 불륜. 그래서 강해진 거였다. 하지만 나처럼 깊이 빠지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혜진이 망가졌어. 만족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니. 더 해야 해. 그는 웃었다. 미쳤네. 조심해. 이 그의 말대로 나는 조심했다. 하지만 충동이 컸다. 어느 날 카페에서 혜진의 지갑을 훔쳤다. 아내 가족 사진. 그녀의 진짜 어머니. 엄마, 미안해.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이 나를 흔들었다. 혜진도 가족을 사랑하나?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니 분노가 되살아났다. 나는 그 지갑을 돌려줬다. 하지만 안에 독극물을 넣었다. 아니, 장난감. 그녀가 열자 가짜 뱀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카페를 울렸다. 손님들이 웃었다. 장난이야. 하지만 혜진은 울었다. 지은아. 너지.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날 그녀는 나를 쫓아나왔다. 왜 이렇게 해? 내 아빠도 이런 너 싫어할 거야. 나는 멈춰섰다. 아빠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 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경찰이 왔다. 집으로 가세요. 우리는 헤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술을 마시며 울었다. 이게 복수인가? 나만 아파. 다음 날 이모가 왔다. 지은아, 혜진이가 또 병원 갔어. 자해. 나는 충격이었다. 내 이 탓.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밀어붙였으니까. 병원에서 혜진은 나를 봤다. 지은아, 죽고 싶어. 내가 만족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팔에 상처. 붉은 선들. 나는 손을 뻗었다. 미안. 하지만 뺐고 나왔다.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그녀를 파괴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고아원 기록. 혜진은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 돈으로 사랑을 샀다. 그녀의 일기. 이해가 갔다.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나도 버림받았어. 엄마가 죽고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았다. 살아 있었다. 시골에. 나는 편지를 썼다. 딸이 당신을 원망해요. 만나요. 혜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이가, 그녀는 늙고 초췌했다. 나는 영상을 찍었다. 내 딸이 배신자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 탓이야. 버렸으니까. 나는 그 영상을 혜진에게 보냈다. 내 어머니 왔어. 만나.
혜진은 어머니를 만났다. 나는 숨어 지켜봤다. 포옹, 눈물, 싸움. 왜 나 버렸어? 미안해. 가난해서 그 후 혜진은 더 무너졌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 악마야. 나는 웃었다. 당신이 가르쳤어. 하지만 내 안에서 균열이 생겼다. 꿈에서 아빠가 말했다. 멈춰, 지은아. 나는 깨어나 땀을 흘렸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친구 하나가 남았다. 수진. 그녀는 물었다. 너 왜 그래? 나는 털어놨다. 복수 중이야. 그녀는 놀랐다. 그만둬. 너도 죽어. 수진의 말이 와닿았다. 하지만 늦었다. 혜진이 반격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은이가 나 괴롭혀. 증거, 내 메시지들. 경찰이 나를 불렀다. 스토킹 의심. 나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혜진은 더 모았다. 내 블로그 IP. 법정으로 갔다. 작은 재판. 이모가 변호했다. 자기 방어요. 판사는 경고했다. 접근 금지. 혜진은 승리한 눈빛.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다. 이제 지하 전쟁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 후 나는 혜진을 멀리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그림자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카페 일은 그만뒀다. 이제 프리랜서로 일했다. 불안정한 삶. 나는 그녀의 온라인 흔적을 쫓았다. 데이팅 앱 새로운 시작. 그녀는 남자를 만났다. 태호. 부유한 사업가. 나는 질투. 아니, 기회였다. 태호의 프로필을 봤다. 아빠의 옛 친구 아들. 연결고리. 나는 태호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 조심해요. 그녀 과거가 익명으로. 태호는 혜진과 헤어졌다. 너 때문에. 혜진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단된 번호지만 새 번호로. 그녀의 절망이 보였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내 삶은 엉망이었다. 돈이 떨어졌다. 재산 분할로 얻은 돈도 복수에 썼다. 이모가 도왔다. 지은아, 그만.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끝날 때까지. 새로운 계획. 혜진의 명예 파괴. 나는 다큐멘터리 스타일 영상을 만들었다. 유튜브에 올렸다. 배신의 진실. 목소리 변조로 혜진의 이야기를 재현. 조회수가 올랐다. 10만, 50만. 댓글. 이 여자 잡아. 혜진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혜진은 증인석에서 울었다. 이 영상 때문에. 삶이 끝났어요. 변호사는 물었다. 증거는. 나는 대답했다. 픽션이에요. 우연의 일치. 하지만 판사는 벌금 500만 원. 나는 지불했다. 이모가 대신. 재판 후 혜진이 나를 기다렸다. 지은아, 이제 끝내자. 그녀의 눈에 미소. 내 약점 알아.에 그녀는 내 비밀을 말했다. 내가 대학 중퇴한 이유. 남친 배신. 어떻게 알았지? 수진. 내 유일한 친구. 그녀가 배신했다. 미안, 지은아. 혜진이가 돈 줬어. 배신의 연쇄. 나는 수진을 만났다. 왜? 그녀는 울었다. 빚이. 미안. 나는 용서 안 했다. 너도 혜진처럼. 하지만 때릴 수 없었다. 그냥 떠났다. 이제 완전 고립. 이모만 남았다. 혜진의 반격은 계속됐다. 그녀는 아빠의 옛 동료들을 만났다. 지은이가 미쳤어요. 소문이 퍼졌다. 나는 직장을 잃었다. 프리랜서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졌다. 너 소문 들었어. 밤에. 나는 술로 버텼다. 우울증. 이모의 말이 떠올랐다. 변명 아니야. 절정은 왔다.
혜진이 임신했다. 태호와 재회. 아니, 다른 남자. 내 복수 때문에. 아이를 지키게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 충격. 생명. 나는 멈췄다. 진짜, 그녀, 끝내자 하지만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빠의 아이는 없었어.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공개되면. TV 인터뷰. 아니, 라이브 스트리밍. 가족의 비밀, 나는 초대했다. 혜진을. 와, 마지막 이야기, 그녀가 왔다. 내 아파트. 카메라가 켜졌다. 유튜브 라이브. 오늘, 배신의 끝, 나는 시작했다. 혜진은 앉아 있었다. 지은아, 임신했어. 그만, 하지만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아빠의 증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청자 100만. 댓글 폭주. 그녀는 소리쳤다. 거짓말. 나 사랑했어. 나는 웃었다. 증거 봐, 화면에 민준의 사진, 불륜 증거. 그녀는 무너졌다. 제발. 꺼. 하지만 늦었다. 라이브는 퍼졌다. 그녀의 삶 끝. 경찰이 왔다. 중단. 하지만 피해는 됐다. 혜진은 병원으로. 유산. 스트레스 때문 의사가 말했다. 나는 병실 앞에서 서 있었다. 죄책감. 처음으로. 유산 소식은 나를 무너뜨렸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주저앉았다. 내 탓이야,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왔어. 만족해, 나는 울었다. 미안해. 그녀는 나를 봤다. 너도 아파. 우울증처럼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같았다. 배신당한 자들. 왜 아빠를, 그녀는 털어놨다.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가난했던 과거. 돈이 안전이었어, 이해. 하지만 용서. 아직. 이모가 병원에 왔다. 지은아, 이제 끝내. 그녀는 혜진을 봤다. 너도. 강해져, 아이러니. 우울증 변명 아니라고 했던 이모가 이제 우리 둘을 안아줬다. 모두 아파. 퇴원 후, 혜진은 사라졌다. 시골로. 나는 혼자였다. 유튜브는 폐쇄. 소송들. 돈 다 날아갔다. 이모가 말했다. 새 시작해, 여행 갈래? 나는 거절했다. 아빠 묘지 가야 해. 묘지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아빠, 미안. 복수했어. 하지만. 이로써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 소리. 아빠의 목소리처럼. 집으로 돌아와 나는 글을 썼다. 진짜 이야기. 복수의 대가.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하지만 돈이 아니라 치유였다. 독자들이 썼다. 나도 배신당했어. 고마워. 혜진에게도 보냈다. 그녀의 답 읽었어. 용서할게. 나도. 수진이 사과했다. 돌아와. 나는 용서했다.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모와의 대화. 이모, 우울증은. 변명 아니죠. 그녀는 웃었다. 아니. 하지만 이해해야 해.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혜진이 돌아왔다. 서울. 작은 카페 주인. 지은아, 커피 마실래? 우리는 앉았다. 아이 잃은 후, 나도 변했어. 그녀가 말했다. 내 아빠 사랑했어. 진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미안. 그날, 우리는 울었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하지만 완전한, 아니,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용서 후 삶은 평범해졌다. 나는 작가로 성공했다. 책 투어, 인터뷰. 복수 이야기, 실제예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후에도 혜진은 카페를 키웠다. 재탄생 그녀가 말했다. 이모는 은퇴했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아니, 우리 모두. 민주는 결혼했다. 고마워, 지은아. 과거 청산, 수진과 재회. 친구로 삶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하지만 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빠의 사진을 볼 때 눈물이. 정이었어. 복수는 공정했나? 혜진의 상처, 내 상처. 균형. 어쩌면. 어느 가을, 한강에서 산책. 혜진과 마주쳤다. 지은아, 같이, 우리는 걸었다. 아이 이름 지었어. 상처 안 남기려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좋아. 그 끝에서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 이모의 말처럼 강하게. 우울증은 변명 아니지만 인간은 약해도 돼.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새로운 시작.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 삶처럼. 어둡지만 빛이 스며든